케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 유예 조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LA 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 겨울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맘모스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주민이 눈보라 속에 파묻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 내 식당들의 야외 영업이 시작된 가운데 카운티 당국이 한층 강화된 영업 지침을 발표해 업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LA 경찰국 경관이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으로 또 숨졌습니다. 백신 접종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최근 1차 백신 접종을 맞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백신과 달리 1회 접종만으로 면역력이 생기는 존슨앤존슨 백신의 예방 효과가 6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다음 주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임신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던 운전면허 실기 주행시험을 다음 달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타격 완화를 위한 경기 부양안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기 의회 입법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일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에 대한 정책 재검토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전방위적인 대중 압박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게임스탑 등 일부 종목의 과도한 주가 변동에 대한 우려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45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1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 유예 조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가주의회는 어제 퇴거 유예 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장안은 세입자들이 렌트비의 25%를 납부하면 건물주는 오는 6월 말까지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LA 카운티 내 식당들의 야외 영업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카운티 당국이 새로운 식당 야외 영업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새로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당의 서버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야외 패리오 테이블에 6인 이상이 착석할 수 없게 되며 한 테이블에는 한 가족 구성원들만 앉아야 합니다. 야외에 설치된 테이블 간의 거리는 8피트를 유지해야 하며 야외 패리오에서 TV 시청도 금지시켰습니다. LA 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 겨울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LA시 경찰국은 어젯밤 11시 20분 트위터를 통해 LA 시내 프리웨이에서 5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주교통국은 신고를 접수했으며 사고가 발생된 프리웨이를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청은 LA 카운티 내 산불 피해 지역의 침수주의보는 오전 4시 45분에 해제됐으나 오늘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가 발생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실버라도 캐년 내 산불 피해 지역에서 진흙 사태로 발생해 캐년 밖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진흙으로 덮였습니다. 진흙 사태는 어젯밤 11시 실버라도 캐년 로드, 최근 실버라도와 본드 산불 피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팀의 뉴스 취재진들이 도로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천둥을 동반한 폭우로 인해 오렌지 카운티에 오후 4시까지 침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산불 발생 지역인 실버라도, 윌리엄스, 모데스카 캐년 지역 거주민들에게 폭우로 인한 자발적 대피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 맨하탄 비치, 주마 비치를 비롯한 해안가와 마리나 델레이 항구는 천둥 번개 위험으로 오늘 오전 폐쇄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주말 동안 맑은 날씨가 찾아올 것이나 오는 2일부터 다른 겨울 폭풍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맘모스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주민이 눈보라 속에 파묻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정오 무렵 맘모스 스키장 주변 캐년 라지 지역 레드윙과 헐리걸리 트레일 교차 지점에서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눈에 파묻혀 있는 것을 스키장 순찰 요원들이 발견했습니다. 이 남성은 맘모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52세인 오션사이드 주민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정확한 사인은 밝히지 않았지만 폭설과 연관돼 있는 것 같다 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최근 1차 백신 접종을 맞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LA 카운티는 의료계 종사자와 65세 이상 노년층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종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가세티 시장이 지난 21일 1차 백신 접종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현재 만 49살로 다음 주에 50세가 되는데 그가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만든 게 공정한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가세티 시장 사무실의 알렉스 코미스라 대변인은 가세티 시장은 최근 5일간 다저스 구장에서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도운 후 1차 접종을 맡게 됐다며 의료진이 매일 수백 명의 LA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가세티 시장에게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열린 시의회 청문회에서 일부 LA시 의원들은 백신 접근성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일부 커뮤니티는 백신 접종에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A 경찰국 서전트가 어제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77가 경찰서에 근무하는 패트리시아 길렌 서전트가 코로나로 인해 어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LA 경찰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5명의 경관이 숨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2주에서 3주 내에 LA 지역 내 초등학교들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면 수업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교육계에선 너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킨더가든부터 6학년까지 캠퍼스가 리오픈해 대면 수업이 가능해지려면 7일 평균 하루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25명 미만을 기록해야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리오픈을 위해서는 인구 10만 명당 7명 미만으로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LA 카운티는 초등학교 리오픈 기준에 약 3배 감염률을 보인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인구 10만 명당 48명으로 기준치의 2배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바브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주에서 3주 안에 초등학교를 다시 개방할 수 있는 기준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한 주 만에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업 재개를 기대하고 있지만 학교 관계자들과 일부 지역 단체들은 경계하고 있다고 LA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일단 아직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켈리 고네스 LA 교육위원장은 특히 저소득 커뮤니티와 유색인종 커뮤니티에서 수주간 매우 높은 발병, 입원, 사망률을 보였던 가운데 이러한 발표는 되레 우려가 된다며 두드러진 감소세를 좀 더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 감염률이 계속 하락한다 하더라도 학교 캠퍼스 안전대책 마련, 교사 노조와 협상, 교사들을 포함한 학교 직원들의 백신 접종 등 만만치 않은 장애물들이 있다고 LA타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 DMV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던 운전면허 실기 주행시험을 다음 달 1일부터 재개합니다. DMV는 오는 2월 1일부터 주행시험을 다시 시행한다며 작년 12월 14일부터 2월 1일 전 기간에 예약이 잡혀 있었지만 취소됐던 응시자들의 경우 일정이 자동으로 다시 잡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MV는 이어 이런 기존 응시자 재예약은 2주 내로 시작되며 이들에겐 재조정된 시험 날짜를 텍스트 메시지로 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운전면허 주행시험 은 일반 면허 필기시험 합격자와 상업면허 신청자가 대상인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안전을 위해 작년 12월 14일부터 모터사이클 주행시험을 제외하고 모두 중단했었습니다. 또 앞서 코로나19 사태 초창기인 3월 중순부터 3달간 주행시험을 중단했었습니다. DMV는 주행시험이 재개되지만 마스크 착용과 좌석 덮개 사용, 발열 체크, 창문 환기 등을 철저히 준수하며 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행시험이 아니더라도 모든 DMV 오피스 방문자들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발열 체크가 요구되며 입장 인원수도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놀만디 공원에 조만간 새로운 풋살 경기장이 지어져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지나고 자유로운 스포츠 활동이 가능해진 이후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 청소년과 어른들에게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길세디오 LA시 의원은 레크레이션 부서와 협업해 1550 사우스 놀만디 애비뉴에 위치한 놀만디 공원에 새로운 풋살장을 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세디오 의원은 놀만디 공원에 풋살장이 생기게 돼 기쁘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피코 유니언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가족들이 새로운 오락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약 $25만 투입됐고 4개월간 공사 끝에 풋살장이 지어졌습니다. 풋살은 축구와 비슷한 운동으로 미니 축구로 불리기도 하며 5명이 한 팀을 구성합니다.
새해 들어서도 LA 경찰국이 음주 및 약물운전 DUI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APD는 오늘 하버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웨스트밸리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각각 DUI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0일에는 벤나이스 지역 로스코 블루바드와 글로리아 에비뉴 교차점에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체크포인트를 설치합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신축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안마기 쇼핑하러 오렌지 카운티로, LED 마스크는 리버사이드로, 온열 매트리스는 어디서 사나? 케어시스로 오십시오. 다양한 가정용 헬스케어 제품들을 한 곳에서. 케어시스는 유통과 프랜차이즈 마진을 뺀 진정한 헬스케어 전문 업체입니다. 온열 매트, LED 마스크, 헤어그로우에 와우 프리미엄 4D 안마의자가 6,999불에 한 번에 쇼핑할 수 있는 케어시스. 품질과 서비스는 기본, 미전역 서비스만 구축으로 소비자를 편안하게. 케어시스 213-351-0000 213-351-0000. 차별화된 실력과 합리적인 가격, 라인 성형외과. 하버드 출신 성형 전문의들로 구성된 라인 성형외과의 2021년 새해 프로모션. 닥터 야오의 섬세한 상안검 성형 2,300불. 샤넬 PRP 관리 600불. 면역주사와 비타민 주사 5회 500불. 이중턱을 없애는 V라인 앵커 실리프팅과 지방분해 주사 2회 1,900불. 목주름 집중 케어 3회 1,200불. 시술, 이제부턴 클리닉이 아닌 전문 성형외과에서 하십시오. 라인 성형외과 213-383-3322 383-3322. 코로나 시대에 필수품이 된 비데. 비데 하나 사면 하나 1불로 장만하세요. 최신 리모컨 비데 699불 하나 사면 같은 기능에 649불 비데가 1불. 일시불 구입해도 렌트를 해도 월 19불 할부를 해도 두 번째 비데를 1불에 드립니다. 풀 스테인리스 노즐로 위생도 업, 세정, 건조, 마사지, 어린이 기능까지 월 19불로 비데 2대를 장만하세요. 다이아나리가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213-200-364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여러분, 보험회사, 주치의 선생님, 메디컬 그룹 중에서 가장 신중히 선택해야 할 곳은 어딜까요? 바로 메디컬 그룹입니다. 전문의 허가서 리퍼를 메디컬 그룹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은 크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리퍼 신속하게 100% 해드립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실력과 속도, 서울 메디컬 그룹의 파워와 함께하십시오. Right choice, 서울 메디컬 그룹.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파사데나 애비뉴 구간 5에서 9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 실버레이크 블루버드 구간부터 벌몬트 애비뉴 18마일에서 20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1원 프리웨이 오늘 대체로 원활한 교통 흐름 보이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어서 사고 구간 알아보겠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 베이스라인 로드 구간에서 조금 전 차량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60번과 교차되는 지점 운전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카플레인 쪽에 풀사이즈 타이어와 자동차 차량 림이 떨어져 있습니다. 405번 놀스 방향 710번 놀스와 교차 지점에도 역시 운전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차량 한 대 차선 쪽에 멈춰서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 베이스라인 로드 구간에서 추돌 사고 소식 전해드렸고요. 105번 웨스트 방향 크렌샤 블루버드 구간에서 4시 후반대 차량 추돌 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타격 완화를 위한 경기부양안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제넷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고를 받기 전 취재진에 과거의 위기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걸 배웠고 충분히 하지 않은 게 문제라며 우리는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자신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행동하지 않은 데 따른 대가가 클 것이라는 압도적 의견 일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내놓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안 통과를 위해 의회가 즉각 나서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옐런 장관도 대통령의 구제책은 수백만이 세계적 전염병 사태를 견뎌내도록 도울 것이라면서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옐런 장관의 보고가 무대응의 대가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경기 부양안이 집권 초 중대한 정치적 시험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규모를 유지한 채 통과되면 이후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중요한 성취로 기록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취임 직후부터 국정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도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상하원 모두 이르면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경기 부양안 처리를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공화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개의치 않을 태세입니다. 민주당은 단순 과반으로 개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권도 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원에 상정된 법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100표 중 60표가 필요합니다. 상원 의석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분점하고 있지만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어 민주당에게 유리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기 의회 입법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일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뒤집기에 나선 가운데 행정명령이나 각서 등 손쉬운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이후 일주일 남짓한 사이에 40개에 가까운 행정명령 지시 등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환경, 이민, 인종정의 등 바이든 대통령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사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중단과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허용, 일부 이슬람 국가의 미국 입국 허용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지우려는 명령이 줄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장 야당인 공화당에서 비판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츠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의존이 후보 시절 합의를 만들어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과 충돌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뉴욕타임스도 지난 27일자 사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조치에 대한 태도를 완화했다며 자신의 의제를 의회의 볼모로 삼지 않는 것은 옳지만 의회를 통한 입법이 더 나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9일 만에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군 병원을 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월터 리드 군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 원도 처음 이용했습니다. 부상한 현역 군인 및 참전 용사를 격려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배포 현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 AP통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월터 리드 군 병원은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초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3박 4일간 입원한 곳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을 출발하기 직전 취재진을 만나 과거 부통령 및 상원 의원 시절 월터 리드 군 병원과의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나는 월터 리드에 자주 갔었다며 환자로서 거기서 6개월의 시간을 보냈고 부통령일 때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월터 리드에서 보냈다고 회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현역 및 전역 장병들을 만난 뒤 백신 배포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월터 리드 군 병원을 숱하게 방문하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24번가량 이곳을 찾아 부상 장병을 위로했지만 트럼프는 코로나19 감염 당시 입원한 것이 그의 몇 안 되는 방문 기록 중 하나라고 AP는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에 대한 정책 재검토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방위적인 대중 압박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백악관 대변인의 언급은 1단계 무역 합의 등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 기조를 이어갈 것인지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라는 포괄적 언급이었지만 무역 관련 합의도 전략적인 이해 등을 토대로 재평가할 것이란 점은 분명했습니다. It means strengthening our economy at home, and it means, determining the best path forward to address a range of issues, not just economic, but strategic, and also security. 사안에 따라 트럼프식이 미중 무역 합의에 구속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국내 현안에서도 안보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먼저 내부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most profound national security challenge, a COVID-19 pandemic, facing an economic crisis, and of course there have been the acute threats to our basic constitutional republic and the deep divisions. 설리번 보좌관은 이와 함께 미국, 인도, 일본, 호주를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안보 협의체, 이른바 쿼드를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쿼드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책을 발전시킬 토대로 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이 드러난 것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대외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공화당 지지단체가 트럼프 대선 불복 형태에 봉조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의회 인증 표결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르면 반트럼프 공화당 지지그룹인 공화당 책임 프로젝트는 지난 6일 발생한 연방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12명의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5개 광고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사퇴 공세를 받는 의원들은 테드 크루즈, 조시 홀리 등 상원 의원 2명과 케빈 메카시, 데빈 누네스, 맥 게츠, 마조리 테일러 그린 등 하원 의원 10명입니다. 크루즈는 트럼프의 사기 선거 주장에 동조하며 이를 확산시킨 대표적인 공화당 의원입니다. 하원 원내대표인 메카시는 전날 당일 일각의 반대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동하고 내년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의 지원 협조를 약속받은 인사입니다. 작년 트럼프 탄핵 방어에 최전선에 섰던 누네스는 이달 초 미 대통령이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의 영예인 자유의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기 선거 주장을 토대로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인증한 주별 선거인단을 연방의회가 최종 인증하는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진 트럼프 충성파들입니다. 각 인사를 겨냥한 개별 5개 광고판에는 당신은 선거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의회는 공격받았고 사퇴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광고 캠페인에는 100만 달러가 들었다고 단체는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들 의원의 지역구에서 관련 TV 광고도 할 예정입니다. 이 TV 광고는 보수 성향인 팍스뉴스의 가장 인기 있는 뉴스 프로그램인 팍스 앤 프렌즈와 트럼프 충성파로 알려진 앵커 샨 해너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사이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경위를 밝히려는 조사를 통해 기소된 전 연방수사국 FBI 요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유죄는 나왔지만 수사팀의 요구에 훨씬 못 미치는 보호관찰이 선고됐고 2년을 끈 수사에서 나온 혐의는 한 건뿐이어서 결과는 초라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제임스 보즈워그 판사는 수사를 위해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케빈 클라인 스미스 변호사에게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명령 4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수사팀은 최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습니다. FBI에 근무한 클라인 스미스는 2016년 트럼프 캠프의 외교정책 고문 카터 페이지에 대한 감정 연장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당시 FBI는 페이지가 미 중앙정보국 CIA 연락책으로 일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CIA는 이메일로 있다고 했지만 이를 연락책이 아니었다고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업가로서 해외 출장이 찾았던 페이지는 러시아 정보기관 관계자와 접촉한 적이 있고 이를 모두 CIA에 알렸다는 답변이었지만 이는 무시됐습니다. 다만 클라인 스미스는 페이지 수사를 위해 CIA에 다시 연락해 이메일을 받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의회 난입 사태 당일 인근 민주 공화당 전국위원회 청사에서 발견된 파이프 폭탄이 하루 전날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은 파이프 폭탄의 설치 시점이 1월 5일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8시 30분 사이로 보인다며 용의자로 보이는 인물이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폭탄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진 6일 의회에서 가까운 민주 공화당 전국위 청사 바깥에서 발견됐으며 경찰이 해체했습니다. FBI는 폭탄을 놓고 간 용의자를 추적해왔으며 결정적 제보에 지급하는 현상금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FBI는 폭탄이 발견된 지점 주변의 동네에서 1,000명 이상의 주민과 가게 주인을 탐문해왔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폭탄이 폭발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CNN에 따르면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지는 와중에 경찰의 시선을 분산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회 접종 코로나19 백신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의 백신 임상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평균 66%의 예방 효과를 보였는데 남아공 임상에서는 57%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고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회 접종만으로 면역이 생기고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의 실온에서도 유통,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세계 각국이 기다려온 존슨앤존슨 백신의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4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3상 시험을 진행한 존슨앤존슨은 백신의 예방 효과가 평균 66%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3상 임상시험 결과 미국에서는 72%,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57%의 예방 효과를 각각 보였습니다. We see 66% overall efficacy and more variability across the geographies with 72, 77% in the United States at 28 and 14 days and 57% in South Africa at 28 days. 회사 측은 중증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에는 85%의 효과를 발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식품의약국 FDA는 최소 5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이고 안전할 경우 백신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는 남아공에서 예방 효과가 확 떨어졌다는 점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남아공은 일반 코로나19보다 전염력이 훨씬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곳으로 이 바이러스는 미국을 포함해 최소 31개국으로 퍼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남아공에서 다른 지역보다 낮은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는 결과는 남아공 변이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모더나 등 다른 백신도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가 떨어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이르면 다음 주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가 올해 봄까지는 미국 내에서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늘 화상으로 진행된 백악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영국발 변이가 아마도 3월 말, 4월 초까지 이 나라에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영국발 변이는 이미 미국 수십 개 주로 퍼졌고 브라질과 남아공발 변이 감염자도 최근 미네소타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각각 나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전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처음 발견된 남아공발 변이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쉽게 확산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내에서 지배적으로 확산할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남아공발 변이가 더 심각한 병세를 이야기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다른 변이에 비해 전염성이 훨씬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백신 버전을 만들 수 있게 기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변이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위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발생하고 이를 막고 증식이 중단되면 바이러스는 변이될 수 없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로시알 웰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아 양성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그 유전자 배열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때는 감염을 통제하고 접촉을 추적할 기회는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며 대유행 기간에는 모든 코로나19 감염을 변이처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신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임신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먼저 지침을 발표한 쪽은 CDC입니다. 지난달 CDC는 임신부는 의사와 상담을 한 뒤 백신을 접종하라는 취지의 권고문을 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 요양원 간변인 등 코로나19 취약그룹에 속하는 임신 여성이나 수유 여성의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WHO는 26일 공개한 코로나19 백신 가이드라인에서 감염 위험이 크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임신부가 아니라면 백신을 접종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코로나19 백신들이 임신부에게 안전한지 여부가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학계 일각에선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우려 때문에 임신부가 접종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US 메트로뱅크가 지난 4분기 예금과 대출이 모두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US 메트로뱅크가 오늘 공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분기에 86만 3천 달러의 순이익, 주당 순이익 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의 순이익은 406만 7천 달러, 주당 순이익은 2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 예금은 6억 6,8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40%로 늘었고 대출은 5억 9,44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51%가 늘었습니다. 자산은 7억 6,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타운 식당들의 야외 영업이 재개되면서 비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한인들이 식당을 찾아 오랜만에 외식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보건국이 오늘 보다 강화된 야외 영업 규정을 공표하면서 업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은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한인타운 식당의 패리오 공간이 오픈하면서 타운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비가 내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인들이 29일 낮 타운 내 식당을 방문해 오랜만에 야외에서 점심시간을 보내며 다시 찾아온 일상을 즐겼습니다. 타운 식당 업주들은 야외 영업이 재개돼 갑자기 바빠지면서 정신이 없지만 오랜만에 직원들과 함께 야외 영업을 준비하며 고객들을 맞이하게 돼 더없이 반갑다는 소회를 전했습니다. 타운 내 한 업주는 투고와 딜리버리로 가게를 운영할 당시에 일부 주민들이 주문을 하고도 음식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했으나 이제는 야외 공간에서 손님을 직접 받게 되니 한시름 놓았다고 전했습니다. 미아리 칼국수의 김미원 대표입니다. 한두 번은 그랬어요. 런치 타임 때 12시부터 1시까지는 한 2테이블, 3테이블은 줄 서 있었어요. 겨울철 궂은 날씨 속에서도 식당 측에서 텐트를 쳐놓아 손님들은 아늑하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만난 점심으로 몸을 녹이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패리오 공간을 오픈한 식당 측에서는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업소를 찾는 손님들 그리고 직원들의 코로나 감염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보건국은 식당의 야외 영업 재개가 첫날인 29일 대폭 강화된 식당 영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당 종업원과 업주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야외 테이블 하나당 6인 이상의 착석이 금지되며 한 테이블당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착석이 허용되며 각 테이블 간의 거리는 8피트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패티오 공간에 TV를 틀어놓는 것은 금지됩니다. TV 금지는 다음 달 초로 다가온 슈퍼볼 게임을 의식해 식당에 슈퍼볼 팬들이 모일 것을 의식한 조처로 보입니다. 하지만 새로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테이블 간격을 기존의 6피트에서 8피트로 더 늘리게 되면 추운 날씨에 난로까지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테이블이 들어갈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패티오 공간에서 서너 개 테이블만 설치해서는 매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주들의 입장입니다. 또 한 테이블당 한 가족 구성원들만 앉히게 되면 평일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당을 찾는 직장인들이 따로따로 앉히라는 이야기인데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식당을 찾는 고객들에게 가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무리고 결국 형식적인 가이드라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가주 한인요식업협회는 새 가이드라인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의 대처라며 LA시 의원들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밝은 미소 속에 기쁨 있는 곳에 사랑이.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마음 여기에.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빠른 리펀, 최대한의 리펀, 연방주국세청 세무감사 전문대행, 세금의 모든 것, 상담을 시작으로 귀하의 세금 문제가 해결됩니다. 케빈리 세무회계그룹. 은행부자 및 급여차, 개인, 사업체 세무보고, 연체세금 삭감 해결, 국세청 세무감사. 회계 세무절세 계획, 연체세금 보고, 법인 회사 설립, 국세청 자산 동결, 무료 상담, 기업 컨설팅까지. 케빈리 세무회계그룹 213-298-4298, 213-298-4298. 30년 동안 유명 염색약 세븐에잇을 판매해온 하나 B&H사에서 최고, 최신, 최첨단의 32가지 순식물성 천연재료로 만든 하나 내추럴 염색약을 새로 선보입니다. 두피에 착색 없고 머릿결 손상 없는 하나 내추럴 염색약. 예민한 피부로 염색 못하시던 분과 풍성한 볼륨감에 건강한 두피를 원하시는 분께 적극 권해드립니다. 하나 내추럴 염색약은 세븐에잇 판매점과 한국 홈쇼핑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리점 문의는 310-320-0852, 310-320-0852. 하나 내추럴 염색약. 와, 진수성찬이네. 마켓도 안 가면서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대? 맛있고 다양하고 건강한 음식하면 한국 홈쇼핑 K푸드몰이죠. 한국 홈쇼핑 K푸드몰? 한국 홈쇼핑에서 다양한 먹거리의 K푸드몰을 오픈했는데 오픈 기념으로 신규 업로드 제품 20% 할인에 무료 배송 혜택을 준다고요. 아하, 코로나 시대엔 홈쇼핑과 무료 배송이 최고지. 한국인에겐 한국 먹거리가 정답. 한국인이 선택하는 한국 홈쇼핑 shop.koreatimes.com 323-692-2121 323-692-2121. H마트가 고객 여러분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따끈한 국물 어떠신가요? 파란의 훈연 멸치와 해통령 해물 다시팩으로 간편하게 육수를, 해오름 냉동 우동과 그 집 만두 왕교자를 넣어 든든한 한 끼 식사 간단하게 준비해보세요. 비타민C 가득 씨 없는 레몬, 빅사이즈 네이블 오렌지, 클레멘타인, 한라봉 박스부터 산의 고기라 불리는 느타리 버섯까지 가까운 H마트에서 만나보세요. 일부 품목은 일요일까지 한정 판매되어 오니 서두르세요.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앞두고 문건 수백 건을 삭제한 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복구한 파일 중에는 북한의 원전을 추진한다는 제목의 문서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탈원전한다던 정부가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며 이적 행위라고 비난했는데 청와대는 북풍 공작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월성 원전 논란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의 공소장입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했다는 파일 530건의 목록을 보면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산업 현황 등 북한과 관련된 문서가 17건 있습니다. 이 중 6건은 2018년 5월 2일에서 15일에 만들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던 시기입니다. 지난 28일 SBS 보도로 공소장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정부를 맹비난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국내 원전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북한의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이중적 행태라며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사실무근이라며 김 위원장을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우선 청와대는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거론한 건 이례적입니다. 산업부는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해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문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되기 전에는 북한 원전 추진설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오는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의 깃발을 잡기 위해 여야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예비후보 비전 발표회를 열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을 또다시 찾았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돌아본 지 8일 만입니다. 가덕 신공항.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이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며 전쟁이 나더라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선거가 아니라 전쟁 중이라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당론을 정하지 못한 국민의힘이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단독으로라도 가덕도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제1야당도 특별법 처리에 동참하겠다고 빨리 약속하기 바랍니다. 설령 야당 지도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저희는 갈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와 관련한 당론을 밝히겠다면서 일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집중했습니다.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의 정책 비전 발표회를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부각한 겁니다. 지금 부동산 대란 주택 문제가 심각한 양상에 놓여 있고 또 정부는 그 문제를 해결한답시고서 지나치게 세금을 남용하고 있어가지고서 일반 국민들이 조세대에 대한 저항의식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비 후보들도 발맞춰 주택 공급 계획들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집값 안정을 최우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 좋은 집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권리 완전히 앗아가 버렸습니다. 제 주택 공약은 속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등장 그 자체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최대의 관심사인 서울, 가덕도 신공항이 지역 최대의 현안인 부산. 거대 양당 지도부의 움직임이 이번 보궐선거의 화두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연아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만 해도 소수 정당 이상의 존재감을 키우던 정의당이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당 존립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려앉았습니다. 재작년 조국 사태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의당 위기의 본질은 당명에 담긴 대로 정의의 위기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해도 이른바 데스노트는 정의당 존재감의 상징이었습니다. 소수 정당이지만 정의당이 반대하면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한다는 선명성을 앞세워 한때 제1야당까지 꿈꿨습니다. 국민들한테 좀 필요한 정당이다까지는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당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2020년 제1야당으로 도약하면서 다음 진짜 수권을 꿈꾸는 정의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랬던 정의당이 추락하기 시작한 건 조국 사태 때부터입니다. 공정 논란이 한꺼번에 불붙었는데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린 겁니다.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후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졌고 보수 야당으로부터는 민주당이 이중대라는 비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정의당이 고심 끝에 적격 판정을 내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수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교섭단체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원했고 공수처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절실했던 민주당은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이 동시에 이뤄지긴 했는데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을 따라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결국 정의당은 소수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한 김종철 전 대표 체제는 성추행 사건으로 당에 결정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정의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치명적인 상처가 생겼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조국 사태에서 최근 성추행 사건까지 정의당 위기의 본질은 당명에 있습니다. 거대 양당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자부했던 정의당이 스스로 정의롭지 못한 면을 보일 때마다 비판의 강도도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YTN 이동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당 지지도가 뒤집혔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선거판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조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참에 밀어붙이기를, 국민의힘에선 위기론을 제기하면서 경쟁적으로 부산 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가늠쇠가 될 수 있는 지표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앞서가던 국민의힘을 역전했습니다. 직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가덕도 신공항 발언이 나온 터라 가덕도 하나 한다고 그래서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 내부에선 위기론이 터져나왔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 한마디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재를 뿌리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이현주 전 의원은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조건부 후보 사퇴라는 배수진까지 쳤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약속하는 동시에 지도부가 거듭 부산을 찾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정당 지지도가 뒤집힌 여론조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습니다. 부산만이 아니라 경남과 울산까지 포함한 조사고 표본 오차 또한 전국 단위 조사보다 큽니다. 실제 같은 기간 국민의힘이 여전히 민주당의 우세를 보인다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존재합니다. 두 거대 정당 역시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지만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으로선 여론 동요를 부산 선거에서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속내가, 국민의힘은 압도적인 부산 승리로 서울시장 선거와 향후 대선에까지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여러분, 보험회사, 주치의 선생님, 메디컬 그룹 중에서 가장 신중히 선택해야 할 곳은 어딜까요? 바로 메디컬 그룹입니다. 전문의 허가서 리퍼를 메디컬 그룹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은 크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리퍼 신속하게 100% 해드립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실력과 속도, 서울 메디컬 그룹의 파워와 함께하십시오. Right choice, 서울 메디컬 그룹. 행복한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최민영 내과. 김영진 박사, 정재환 선생님과 새로운 의료진을 구성해 더욱 체계적인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디케어 시니어 어르신들께 보다 빠르고 정확한 종합 검진을 해드리는 최민영 내과.
이제 차민영 내과에서 건강한 100세 인생을 준비하세요. 거젤과 오가 213-480-7770 213-480-7770. 안녕하세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입니다. 가입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보답하겠습니다. 피마 디파트먼트에서 와일드파이어로 인해 가입 기간이 1월 31일 2021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신 분 연락주세요. 확실한 혜택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장드립니다. 안탄블루 에이전트 애니문 213-503-1669 메디케어는 애니문 213-503-1669. 아버님께서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제 아내는 삶의 활기를 얻었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우리 편 장지아 외과. 일반 외과, 종양, 탈장, 맹장, 치질과 항문 수술, 그리고 담석과 암 수술까지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쉼없는 연구로 좋은 결과를 추구하는 장지아 외과. 365일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장지아 외과. 올림픽과 베렌도 213-674-7517 674-7517. 장지아 외과는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합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게임스탑 등 일부 종목의 과도한 주가 변동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620.74포인트, 2.03% 급락한 29,982.6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73.14포인트, 1.93% 하락한 3,714.2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6.46포인트, 2% 떨어진 13,070.6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만 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약 3.3% 내렸습니다. S&P 500 지수는 약 3.3%, 나스닥은 3.5%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게임스탑 등 일부 종목의 과열 양상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소식, 주요 경제 지표 등을 주시했습니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커진 변동성이 시장 전반의 불안감을 다시 키우는 양상입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탑과 AMC 등 일부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 나서며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주가가 오르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헤지펀드가 손실에 내몰리며 증거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인 다른 주식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날은 게임스탑 등의 주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시장 전반이 불안정했습니다. 게임스탑의 주가는 이날 장중 한때 100% 넘게 오르는 등 폭등세를 보인 끝에 약 68% 상승 마감했습니다. AMC는 50% 이상 올랐습니다. 로빈후드의 고변동 종목 거래 정책도 혼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빈후드는 거래를 일부 다시 허용했지만 거래 규모를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장중에는 규모 제한을 더 강화했습니다. 게임스탑의 경우 투자자들이 한 주의 주식만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래 규모를 제한하는 종목도 50개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염려 속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3% 떨어진 52.2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 선물 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7% 오른 55.8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유가와 직결되는 특별한 소식은 없었으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사 존슨앤존슨 백신은 이날 공개된 3상 임상시험 결과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예방 효과가 57%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72%였습니다. 국제 금값은 게임스톱 사태에 따른 뉴욕 증시 거품 논란 속에 7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5% 오른 1,850.3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오늘 세계무역기구 WTO 차기 사무총장으로 누구를 선택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비스비 주 제네바 미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진행된 비공식 WTO 강요회의에서 미국의 다른 회원국과 함께 WTO 개혁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TO 사무총장 자리는 브라질 출신의 호베르토 아제베두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8월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1월 29일) 금요일 오늘 밤과 주말 날씨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 남가주 지역 내일은 맑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9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흐리지만 낮 기온은 전날인 토요일보다 3도가량 올라 모처럼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월요일까지 계속되다가 다음 주 화요일 또 한 차례 비 소식과 함께 낮 기온 다시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추워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 45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64도, 44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1도, 43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0도, 밤 최저 46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43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한때 눈이 오겠고 낮부터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4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19도입니다. LA 시각으로 5시 56분입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50도, 습도 77%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신축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